맞춘 조인성 씨와 조여정 씨와 이번에 작업을 하셨는데 각자 이 역할에 어떤 면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캐스팅하셨는지 좀 궁금한 편. 네, 여기 전도연 씨하고 설경구 씨는 제가 조금 사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가능한 사랑의 원래 이야기는 한 10여 년 전에 다른 영화로 시나리오를 썼고 영화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좀 엎었는데요. 그 이유가 그때도 이제 어떤 대기업의 집단 해고 노동자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 마지막에 왜 못했냐면 제가 이제 영화를 하기 전에 항상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내가 꼭 해야 되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저 자신에게도 또는 관객에게도 그리고 영화 그 자체로 할 만한 의미가 있겠다는 확신이 들지 못하면 영화를 끝까지 추진하지 못하는 일종의 뭐랄까요 일종의 계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는 편인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 해군 노동자의 삶을 정직하게 다루는 다큐멘터리도 있는데 그것을 굳이 극영화로 만들어서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확신을 갖지 못하고 결국 었는데 그때도 이 두 분이 설경구 씨, 전도연 씨가 주인공이었고요. 그때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되면서 두 사람한테 되게 미안했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 뒤에 몇 번 다른 버전의 이야기로 만들려다가 그때도 못 먹고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제 마지막으로 단편 영화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편 영화를 심장소리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때도 두 분이 출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전도연 씨도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초에 새롭게 영화를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죠. 이제 같이 일하는 오정미 작가가 이 두 부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부의 이야기와 겹쳐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 해군 노동자의 이야기에 다른 겹이 생기면서 영화가 다른 영화가 되고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좀 더 풍부해질 수 있겠다고 제안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가 다시 되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조인성과 조여정 분이 이제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캐스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전도연 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본인 이야기했습니다만 내가 영화가 들어가게 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시나리오인 줄 모르고 그냥 영화를 제가 하게 된 것 자체를 되게 좋아했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이 이야기라는 걸 알고 보니까 아마 당연히 자기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설경구 씨는 그때 스케줄이 안 됐지만 자기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주기가 싫었을 거고요. 거의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한 3, 4일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하니까 그럴 정도로 너무 당연한 배우였고요. 그리고 이제 조인성 씨는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에 보이지 않는 이 이야기를 지배하는 어떤 구조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잘생기고 매력적이고 모든 것에 능하고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배우는 제가 생각에 조인성 외에 다른 인물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유승환 감독이 다리를 잘 놔줘서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류승환 감독님 생유. 예. 조인성 씨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어떻게 보면 저하고 가장 이 영화 전체에서 저의 시각 또는 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조인성 씨는 저는 같이 작업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영화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의식도 강하고 또 영화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뭐랄까요? 감수성, 공감 능력 이런 것도 굉장히 같이 가지고 있는 배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에이지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떤 그런 내면과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했고 현장에서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인물로 늘 쓰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 두 사람은요 그때